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드라마나 저 같은 뭐 피해자들은 과거의 그런 게 떠오르는 그 계기가 되어갖고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일단 4년 정도 계속 지속되었었고 초6하고 중1 때는 이제 같은 반이기도 해서 빈도가 거의 방학이나 공휴일 빼고 매일 같이 이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교실이나 체육시간 같은 경우는 운동장 그리고 귀갓길이나 이런 데서도 주로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고 폭행이라던가 이제 욕설 그리고 뭐 허위 사실 같은 것도 뭐 유포를 하면서 좀 많이 따돌리려고 하기도 했고 한 명이서 폭행한 게 아니라 이제 좀 공동 폭행 형식으로 좀 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폭행이나 좀 이런 욕설 이런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많이 학교 가기가 싫어서 등교 거부도 뭔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등교를 안 간다고 하면 또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뭔가 걱정을 끼치게 되고 또 집안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막상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실행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형사적으로 뭔가 법적인 구제를 뒤늦게나마 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좀 많이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민사상 소멸시효도 지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민사, 형사 둘 다 제가 뭐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은 방법이 공론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인들 관련해서 학폭, 미투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좀 폭로당한 연예인이나 공인분들이 좀 본인의 SNS나 이런 데에다가 사과글 같은 걸 올리면서 좀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거나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 또 네티즌이나 이런 좀 여론을 형성하면서 좀 응원 댓글 같은 걸 실제로 좀 많이 달아주시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도 했었고 저한테 사과를 전달하고 약속 이행 각서 같은 걸 좀 적으면서 저한테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을 좀 직접 이제 적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인정했어요. 작년 한 말쯤에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경찰관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당했다. 일단 사과를 한 내용이 그 보고서에는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가해자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진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한 기록이 있음에도 뭔가 좀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지금 제가 뭐 제출한 증거나 이런 걸 보고 공론화 내용이나 이런 게 뭐 허위사실 같진 않아 보이고 사실로 판단되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다만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인한테 연락을 하거나 고소인 측을 이제 뭐 추가 조사를 해갖고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뭔가 제명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전과자가 되는 뭔가 그런 역전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학폭 실체가 만약에 확인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명만 바뀌어서 이제 송치되고 이제 기소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완전히 뭔가 무혐의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도 상대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거는 뭔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공인이란 게 이제 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좀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유명한 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아니면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뭔가 공익성을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또 일반인이더라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교육 관련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쪽으로 일하면 설령 일반인이더라도, 왜냐면 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뭔가 주장을 해볼 만한데, 공무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사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일반인이라면 공익성을 다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판례를 뭐 보면 공인이라고 무조건 공익성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인이면 공익성을 다투기도 뭔가 힘든 뭔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진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허위폭로를 하거나 이랬으면 진짜 제가 뭐 벌을 받아야 마땅하긴 한데, 저는 진짜 있었던 사실만을 이제 했고 과거에 당했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뭐 힘들고 있는데, 그걸 좀 뭔가 공론화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안정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뭔가 제가 피해자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많이 답답하고, 뭔가 이게 네, 좀 많이 답답하고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이제 전과자가 되는 게 또 우려가 되어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뭔가 공론화를 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인분들 관련 좀 그런 유명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하나둘씩 좀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용기를 내더라도 이제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이제 공인이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범죄자가 되는 거고. 물론 이런 죄가 존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이런 좀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명예훼손 사실적시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판이 열렸었는데 9명의 재판관 중에 한 5대4 비율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게 합헌이 결정나서 이게 없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꾸준히 옛날부터 이렇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 좀 법조인 분들도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사실 사실적시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있지만, 만약 없어지지 않는다면 저같이 뭔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공론화에 대해서는 뭔가 그 대상이 공인이든 그 일반인이든 공익성을 좀 폭넓게 인정해주는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무조건 공익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좀 폭로 당사자가 공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유명인들이어야만 가능하고, 일반인이면 무조건 이제 다투기가 어렵다는 뭔가 그런, 저같이 뭔가 일반인 분들한테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은 공익성을 다투기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폭로를 못하게 되는 뭔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도 그렇고 뭔가 드라마,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드라마나 학교폭력을 다루는 웹툰 같은 걸 보더라도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고 즐기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은 그걸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 과거의 그런 게 좀 떠오르는 그 계기가 되어갖고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었는데, 그 의사분들도 완화는 되더라도 완치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악영향 같은 게 평생 이제 좀 지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이제 사람을 뭔가 사귀는 게 좀 무서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사회성에도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가 생각날 때마다 좀 잠자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불면증 같은 것도 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을 좀 뭔가 대하는 게, 사람을 좀 쉽게 믿는 게 힘들고, 뭔가 사회성 쪽에서도 좀 뭔가 악영향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좀 불안 증세나 불면증 같은 그런 게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게 조금씩 완화가 되어 오긴 한 것 같은데, 재작년에 이제 그 학교폭력이 좀 이슈가, 공인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재발을 했었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완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제일 힘들었었죠. 이게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그냥 좀 가족들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전학을 가던가 하는 방법으로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당하는 것도 사실 힘들었지만 주변에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의지할 만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뭔가 이렇게 견디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한테는 괜히 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좀 건강상을 안 좋기도 해서 괜히 또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주변에 또 그 당시에 솔직히 중학생 때까지는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고등학교 가서야 이제 가해자랑 갈라지면서 조금씩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굳이 그런 사실을 주변 애들한테 알리거나 이러면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함부로 말했다가 또다시 뭔가 또 소외되거나 이러는 게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 혼자 그냥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경찰서에서 뭐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왔었을 때 제가 뭐 신고하면 뭐 보복을 하겠다거나 이런 좀 협박을 받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좀 불량한 좀 소위 말하는 뭐 일진이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 일진 행위를 하는 학생들하고 더 친한 경우도 많았고, 그런 학생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뭐 선도부 형식으로 이렇게 뽑아갖고 두 발을 뭐 규제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갔었죠. 그런 불량한 학생들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서로 뭔가 친한 뭔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잘못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뭔가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 뭔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싸움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분위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그 일진으로 분류되는 그 학생들을 시켜서 그 싸운 학생들을 데려온 다음에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던가 해서 그렇게 간단히 좀 이렇게 정리만 하고 실제로 학폭위를 열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뭐 쉬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돌아보면 뭐 그 당시 선생님들도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분위기가 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하거나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좀 불량한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많이 안 가기도 했고, 그게 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이 지금 실제로 촉법소년이나 이런 제도 때문에 그런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현재 형사법으로는 뭔가 좀 제대로 그런 엄벌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또 보면 그런 현실을 알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면서 청소년기에 좀 많이 괴롭히고 이러는 학생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뭔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지 못하는 뭔가 그런 상황이 가장 좀 무서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이 뭔가 나서서 중재를 못 해주니까. 일단 교실이나 이런 좀 공개적인 장소에 CCTV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하면 좀 그런 게 좀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학폭위 같은 것도 뭔가 좀 시시하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 좀 피해자를 좀 돕기 위해서,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성년자 일이라고 좀 뭔가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수사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공론을 했는데, 제가 피해자가 돼 보니까 제가 받은 걸 그대로 사실 그대로 뭔가 폭로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 법은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피해자들이 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을 기점으로 뭔가 홍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저처럼 이제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폭로까지 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피의자 조사까지 받고 이제 좀 수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저희 입장에서 뭐 비난 목적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공익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상대가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면 무조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좀 답답하더라도 솔직히 좀 변하기 전까지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명예훼손 피해자가 돼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공론화를 한다고 무조건 이제 속이 시원해진 거는 아니다. 공론화를 하다 보면 물론 좀 응원 댓글이나 이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끔씩 피해자를 욕하거나 이제 좀 비난하거나, 그 학폭 피해자들은 뭐 학폭 당할 만해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악플 같은 걸 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악플을 보면 오히려 또 위안보다는 피해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공론화 하면서 원하는 건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거나 뭐 가해자의 반성이나 이런 걸 좀 유도하기 위함도 있을 텐데 꼭 그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